불과 며칠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는 온라인상에서만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지만 영국에서는 주요 언론 매체는 물론 온라인 언론까지 다룰 정도로 떠들썩한 이야기입니다. 그 시작은 브랜든 카바나, 약칭 닥터 K로 불리는 길거리 피아니스트의 영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영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유튜버이자 피아니스트로 구독자가 220만이 넘는 유명인입니다. 그의 영상은 영국의 공공장소 곳곳에 있는 공공피아노를 연주하며 사람들과의 소통을 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쇼핑몰에 비치된 피아노를 연주하기 위해 카메라를 세팅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시아계로 보이는 여자 2명과 남자 4명이 그에게 다가오는데요. 그들은 5성 홍기 깃발을 들고 마치 영국에 여행을 온 관광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자신들을 중국 공영방송과 관련된 영상을 찍고 있다며 피아노 연주를 멈춰달라고 부탁하였는데요. 중국 공영방송의 아나운서는 대부분이 공산당원이며 방송에서도 공산당 규약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닥터 K의 영상에 자신들의 얼굴이 나오는 것을 원치 않으며 영상을 꺼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로 황당한데요. 닥터 K가 자신들을 촬영하는 것이 중국법을 위반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은 영국입니다. 타국에서 자신들의 국가의 법을 들먹이는 건 저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하지만 영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촬영을 하면서 타인의 얼굴이 들어가도 초상권 침해로 문제가 되지 않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닥터 K도 중국 청년들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영국의 이슈 유튜버가 조사하길 이들은 영국의 유명 쇼핑몰에서 중국의 공산당 이념을 알리는 영상을 찍으려 했고 이 과정에서 중국 당국이 방송에서 금지한 음악을 닥터 K가 연주하는 중이라 이를 못하게 막으려 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닥터 K가 계속해서 거절을 하자 중국인이 갑자기 큰 소리로 인종차별을 한다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지금 이 사진의 우측에 있는 중국 여성도 주변 영국인들에게 이건 인종차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만들고 있는 저도 황당한데 지금 이곳은 영국입니다. 당연하게도 영국법이 기준이 되는 곳이죠. 닥터 K는 평소 영상을 찍으면서 온갖 증상을 다 만난 베테랑이다 보니 점잖게 대화로 풀어가려고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인들이 이론적으로 밀리게 되자 갑자기 중국 남자 중 한 명이 성추행하지 말아라고 소리를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닥터 K가 중국 여자 중 한 명을 만졌다는 것이죠. Why you're touching her? Stop touching her! Don't touch her, please. Do not touch her. 하지만 영상에 모든 것이 찍히고 있었고 심지어 중국인들이 찍고 있는 영상에서도 닥터 K는 중국 여자와 거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소란스러워지니 영국 경찰이 출동했고 상황이 심각해지자 중국인들은 전부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모르는 게 있었으니 바로 닥터 K가 구독자 220만 명이 넘는 메가급 유튜버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실시간 방송은 순식간에 퍼지면서 제가 영상을 편집하는 순간을 기준으로 유튜브 조회수 500만 회를 기록하였고 트위터 조회수는 800만을 넘기면서 1천만 명이 넘는 인원이 이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황당하실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진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영국 네티즌들은 이 중국인들의 정체가 궁금해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나온 이 여성의 정체를 찾아냈는데 그녀는 영국에 거주 중인 중국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네티즌들의 끈질긴 조사에 그녀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바로 중국 공산주의를 알리는 활동가이자 중국 아나운서였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옆에서 소리를 질렀던 남성의 정체였는데요. 그는 우리가 쉽게 접하는 외신 중 하나인 파이낸셜 타임즈의 컨설턴트로 재직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된 조사에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실 파이낸셜 타임즈에 재직하는 것은 위장이고 실제는 중국 공산주의 프로파간다 활동가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들을 다뤘던 기사까지 찾아낼 정도니 100% 확실한 정보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공산주의를 홍보하려는 중국인들이 자신들에게 방해되는 영국인을 막으려고 했는데 그가 엄청난 유명인이어서 대중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닥터 K는 공중파는 물론 온라인 뉴스까지 연달아 등장하면서 이 사건은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중국의 이념이 전 세계에 퍼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인들은 이러한 상황에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있을까요? 원본 영상을 보니 피아니스트가 중국 국기 방향으로 손을 뻗자 일이 발생한 것 같다. 이후에 분명히 남자가 중국 여자를 터치하는 것 같다. 사건의 발생은 대개 인간의 의식, 주관적 의지와 감정, 사생활, 권리, 자유, 도덕성 등 개념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로 말미암은 충돌로 발생한다. 상황을 제대로 확인해보니 양측 모두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인 여자가 의도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
그리고 닥터 K는 너무 예민하시고 소리 깊은 오만함과 차별까지 갖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기와 정당은 서로 동일한 것입니다. 중국의 이념을 계속 추진하십시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정말 불편하네요. 라이브 영상 속 영국인이 외치는 공공장소 무료 촬영에 관한 관련 법률을 영국 입법원에 요청해서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트워크와 체결한 개인정보 보호 계약을 헌법보다 높게 수정하면 굳이 우리가 여자 보호 문제로 초점을 흐릴 필요가 없다. 왜 인터넷에서는 반중 정서를 키우는 가짜 영상들이 올라오는 걸까요? 중국인들이 소리 지르는 걸 설명할 필요가 있다. 영상을 몇 번이나 다시 봐도 혼란스럽다. 이 중국인들은 영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거다. 영국 노인은 천성적으로 거침없고 자신을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다른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중국인들은 영어가 서툴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네요. 정상적인 건 여자 경찰뿐이에요. 그녀는 정말 중립적이에요. 여기서 여자 경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닥터 K와 중국인들이 언성이 높아지자 출동한 경찰이 이를 중재하였는데 여자 경찰이 갑자기 라이브 방송을 꺼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영상 촬영은 당연히 영국 헌법상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닥터 K는 이를 거부하였는데 이점을 두고 중국 편을 들어줬으니 중립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최근 한국에서도 음식점으로 위장한 중국의 특정 단체가 발견되었었습니다. 이외에도 중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이념을 전 세계에 뿌리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는 나루토 춤이라는 말로 이런 특정 춤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 춤은 현재 전 세계 SNS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 춤의 정식 명칭은 과목수리 혹은 주제수리로 중국 광시성에서 축제에 연주하는 노래에 맞춰서 추는 춤입니다. 문제는 이 춤을 이용해 중국 정부가 자신들의 이념을 알리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유럽에서는 꽃무늬 옷을 입은 중국인들이 돌아다니는 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합니다. 중국을 뜻하는 빨간 옷을 입은 중국인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멋진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이한 건 일반적인 중국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서양인들의 모습과도 같은 키가 크고 턱이 각지며 코가 오똑한 모델들이 이런 영상을 찍는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중국은 자신들의 이념을 알리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숨겨진 속내를 알 수 없다면 한국의 아이들도 점차 중국의 선동에 속아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한국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본 적 있으실 겁니다. 한국의 세금으로 한국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한국 교육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사람들, 한국의 세금을 이용해서 의료보험을 받는 방법을 공유하는 그들, 우리도 방심하고 있다가는 정말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모릅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중에 여러분이 과거 겪으셨던 이러한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보고 사전에 조심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로 주변에 많은 공유를 부탁합니다. 방심하다가는 우리의 아이들이 미래에 어떤 일을 겪게 될지가 눈앞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인간에게 개만큼 친밀한 반려동물은 없을 것입니다. 주인만 보면 꼬리를 치고 달려들고 핥으며 뛰어오르고 주인이 조금 모질게 굴어도 충성심이 변하지 않습니다. 개와 같은 반려동물이 없었다면 인간의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힘들까 그런 생각마저 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오래전부터 인간과 함께 생활해온 동물로서 특히나 한국에서는 진돗개가 그러합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는 한 진돗개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현지인들의 눈시울을 촉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잔이로 한국에서 구조되어 미국 메릴랜드로 입양된 진돗개입니다. 그의 어떤 행동으로 미국인들의 감정을 흔들게 된 것일까요? 오늘은 그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개와 인간이 서로 소통하고 교통하는 능력은 개와 개의 사촌인 늑대를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발표한 논문에서 과학자들은 개가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밀접하게 연결된 것은 개의 유전자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기존의 늑대와 다르게 없었던 개들이 후천적으로 유전자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인간과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많은 개 중에 미국으로 구조된 진돗개가 한 어린 생명을 살리면서 미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메릴랜드에 거주 중인 멜레는 결혼을 하고 개를 키우고 싶은 마음에 강아지 보호소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국에서 막 구조되어서 미국으로 넘어온 진돗개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사람을 보면 반가워하는 다른 개들과 다르게 그 진돗개는 사람처럼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하였다. 뭔가 나이가 든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진돗개와 첫 만남을 한 그녀는 그 진돗개를 선택하고 잔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잔이는 서양인들이 동양인들을 부를 때 붙이는 애칭 같은 느낌이라 한국에서 온 진돗개에게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딸과 5살이 된 딸이 있었습니다.
같은 가족이 된 자니는 그녀들의 딸과도 깊은 교감을 나눴으며 그녀의 딸들도 진돗개의 친구 이상의 존재로 인식하며 그들은 마치 같은 형제처럼 시간을 보냈습니다. 침대에서 뒹굴며 같이 자는 것은 물론이고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멜렌을 대신해서 아이가 학교에서 스쿨버스를 타고 오는 시간에 맞춰 두 손 모으고 꼬리를 흔들어가며 창에 기대어 짖는 모습이 집안에서 본인의 일에 집중할 수 있게도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특히 숲이 많은 메릴랜드 특성상 진돗개 자니는 그녀의 딸들에게 훌륭한 보호자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야생동물이 있는 숲길을 산책할 때면 자니는 아이들 주변을 앞뒤로 왕복하며 그녀들의 안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행복한 그들에게도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 입양할 때부터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던 자니에게 치매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빈 벽을 바라보며 온종일 서 있는가 하면 같은 자리를 뱅글뱅글 돌고 매일 산책하던 길을 잃어버려 헤매더니 급기야 혼자 어디론가 사라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여기저기서 비슷한 강아지만 보면 연락이 와서 확인하러 가고 심할 때는 2, 3일 동안 집에 돌아오지 못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느 때와 같은 날, 그날도 집에서 본인의 일에 집중하던 멜렌은 갑자기 집안이 조용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자니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자니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개 출입구도 막아놓은 상태여서 자니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을 텐데도 집안에서 자니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방에서 놀고 있었어야 했던 본인의 5살짜리 딸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5살짜리 딸이 산책하러 나가려고 문을 열었고 그 열린 문으로 자니도 같이 나갔던 것입니다. 놀란 그녀는 당장에 남편과 경찰, 구조견 단체에도 신고하여 그녀의 딸과 자니를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빨리 찾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소색한 지 2시간가량 남편으로부터 딸과 자니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는 구급대원들과 경찰들이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딸과 진돗개 자니는 무사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낮은 기온에도 딸은 어디 하나 다친 곳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가장 먼저 발견했던 구급대원으로부터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딸이 물에 빠져 젖은 상황에서 나무 밑에 뚫린 불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구를 막고 있었던 것은 자니였다고 하는데요. 딸이 집을 나오고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같이 나왔던 자니가 산책 도중에 물에 빠져 추워하는 그녀를 지키고자 나무에 뚫린 굴로 그녀를 안내했고 그 앞에서 바람을 막기 위해 몸으로 굴 입구를 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잔뜩 겁에 질려 온몸이 진흙투성이에 바들바들 떠는 모습으로 본인의 작은 주인을 위해 매서운 찬바람을 온몸으로 막고 있었던 것이죠. 자니는 치매 증상이 심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본인의 작은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다행히도 멜렌의 딸은 가벼운 감기만을 걸렸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멜렌은 치매로 기억과 판단이 흐려지는 상황에서도 본인의 딸을 지키기 위해 본능으로 행동한 자니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 자니는 그날을 기억이라도 하는 듯이 딸들이 강물 근처에 가기만 해도 짖으면서 가지 못하게 한다는데요. 가족들이 개울가로 발걸음을 돌리면 주변을 크게 돌면서 물을 향해 짖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사건이 있고 2년 뒤 12살이 된 자니는 평소 본인이 좋아하던 창문 앞 잠자리가 아닌 정원에 있는 본인의 집에서 편안하게 자는 듯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해당 이야기는 멜렌이 글로 써서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내 인생에서 잔이라는 진돗개를 만난 건 너무나도 행복했다. 누군가가 손을 내밀었어도 주인이 아니면 고기 한 점, 물 한 모금 얻어먹을 줄 모르는 비루함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신사 중의 신사였지만 난 그런 그의 모습이 아쉬웠다. 주인보다 본인의 본능을 더 따라서 더 행복했으면 좋았을 것 같았다며 자니의 충성심에 대한 감사를 전하였습니다. 이어서 한국에서 온 똑똑한 내 친구 자니는 창문에서 다람쥐를 구경하는 것을 좋아했다. 내 아이들이 덩치가 더 커졌음에도 그들을 지켜야 한다는 듯이 그 옆에 항상 있었다. 한국에선 입양되지도 못하고 이 먼 타국까지 와준 고마운 자니가 나 내 가족을 지켜주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고맙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소식은 미국의 많은 누리꾼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글을 읽는 내내 눈물이 난다. 나도 어릴 때 강아지를 키웠는데 먼저 천국으로 떠났다. 이 글을 읽고 나니 먼저 떠난 내 형제가 보고 싶다. 한국의 진돗개는 충성심이 엄청난 개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는 가족들을 지키고 보살피며 행복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 천국에서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개의 수명은 인간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짧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2마리의 개를 떠나보냈다. 그리고 그 슬픔이 너무 커서 더는 개를 키우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멜렌은 무지개 다리를 건넌 자니를 기억하기 위해 그가 차고 다녔던 목줄을 벽난로 위에 두고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앓고 온전치 않은 상황에서 본인의 주인을 위해 몸을 던져 희생했던 한국의 진돗개 자니. 그의 행동으로 한 가족은 앞으로도 행복한 인생을 이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진돗개는 현재 미국에서도 충성심이 남다르다는 이유로 키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랑스러운 진돗개, 앞으로도 세계 어디서든 행복하게 살길 바랍니다. 순간튜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